안녕하세요. 3프로 1과정 9단원 예습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 그려 해결하기입니다. 활용 문제를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요. 입상한 학생들을 봤더니 6학년이 아닌 학생이 25명이라고 그랬고 5학년이 아닌 학생이 27명이라고 그랬고 5학년, 6학년 학생을 모두 합하면 1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한 학생 중에 5학년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해보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이게 그러면 학교가 초등학교라고 한다면 1, 2, 3, 4, 5, 6학년 전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6학년이 이렇게 있고 5학년이 이렇게 있고 겹치는 건 없겠죠? 5, 6학년 아닌 게 이렇게 바깥에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학년의 인원을 기억, 5학년은 니은, 그 밖에는 이제 디귿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6학년이 아닌 학생은 25명이다.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이 25명인 거죠. 그 다음에 5학년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기억과 디귿의 합이 27이죠. 5, 6학년을 합하면 기억, 니은의 합인데 이게 14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5학년 니은을 물어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니은을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여기 두 개의 식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27에서 25를 빼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보면 디귿이 사라져요. 그러면 기억 빼기 니은 이렇게 해서 2가 되겠죠.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을 이용한다면 이제 우리는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 두 식을 더해 본다면 기억만 두 개가 있겠죠. 2 곱하기 기억 해가지고 얼마가 돼요? 16. 그래서 기억은 8이 되겠고 기억이 8이 되니까 니은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6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핵심 2번 같은 거는 이제 연습을 철저하게 잘해둬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거는 연습을 잘해둬야 한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재현이는 공책을 사려고 문구점에 갔는데 공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꺼운 공책하고 얇은 공책이 있는데 두꺼운 공책이 400원 더 비쌉니다. 그런데 두꺼운 공책을 사면 남는 돈 없이 12권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얇은 공책을 사면 남는 돈 없이 20권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본다면 두꺼운 공책의 금액이 더 비싼 걸로 해서 이렇게 폭을 넓게 잡고 대신에 적게 사는 거죠. 이렇게 12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이 됩니다. 자, 두꺼운 공책의 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몰라요. 그런데 12권치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얇은 공책으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20권까지 살 수 있대요.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얇은 공책의 금액이 또 가로가 되는 거고 이만큼이 20권 세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어때야 돼요? 같은 거죠.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빗금 치는 데하고 여기 빗금 치는 데가 어때야 돼요? 넓이가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각각의 그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얇은 공책의 금액이고 자, 20권하고 12권하고의 차이는 8권치죠. 요거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그 두꺼운 공책에서 얇은 공책을 뺀 거가 되겠죠. 그럼 둘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액 차이가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랬죠? 4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얇은은 어떻게 되죠? 400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때요? 8로 나눠주니까. 그러면 50 곱하기 12 하니까 얼마가 되죠? 얇은 공책은? 그렇죠. 600원이 된다. 얇은 공책 한 권은 600원이 된다. 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은 전체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얇은 공책 금액에다가 2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2,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솔루션 2라고 해서 제시한 게 얇은 공책의 금액을 뭐 x1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얇은 공책의 금액을 x1이라고 생각을 하고 400원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꺼운 공책의 금액은 x 플러스 400인데 12권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얇은 공책은 x1인데 20권 살 수 있다. 금액은 전체가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유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제 2번을 한번 볼게요. 귤이 5상자 있는데 각 상자에서, 그러니까 5개의 상자 모두에서 각 상자라고 그랬으니까 8kg씩을 꺼내서 먹었대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귤은 처음 한 상자의 무게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귤, 5상자에 있는 귤 남아있는 거를 합쳤더니 한 상자치가 됐으니까, 한 상자의 양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전체 상자 기준으로 상자마다 얼마씩 남아있다, 5분의 1씩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5분의 1씩 남아있다. 그래서 한 상자 양이 된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처음 귤 한 상자의 무게를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5분의 1만큼이 남아있는 거고 8kg 드러낸 게 먹은 게 5분의 4라는 얘기죠. 5분의 4가 8kg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10kg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3번은 한번 그 숙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핵심 2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유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 4번. 자, 커다란 자루 기역 니은에 각각 쌀이 들어있는데 기역 자루에 들어있는 쌀은 니은 자루에 들어있는 거에 2배가 들어있었대요. 기역에는 니은에 2배가 들어있었는데 두 자루에서 각각 1.2kg씩 퍼냈더니 기역 자루에 들어있는 쌀이 니은 자루에 있는 거에 3배가 되었다. 그래서 기역 자루에 들어있는 쌀은 몇 킬로그램인지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선생님이 그 기역에는 EX가 들어있다. 여기에는 EX, 여기에는 X만큼 들어있었는데 1.2kg씩 퍼냈습니다. 그러면 기역에는 EX-1.2고 니은에는 X-1.2가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대요? 기역이 3배가 되니까 니은에 3을 곱해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 방정식이 되네요.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아직 안 구했다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자, 2x-1.2 3x-3.6 이렇게 하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에는 얼마가 들어있다? 원래 얼마가 들어있었다? 처음 들어있던 거는 2배에서 4.8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8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유제는 두 문제를 진행을 했는데 그 특강탐구 5번까지는 숙제로 한번 풀어오겠어요. 그리고 10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단원에서는 이제 등차 수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우리 많이 연습을 해봤죠. 자, 등차 수열 일정한 차이 공차를 우리가 D라고 보통 많이 표현했는데 n번째 수 A에는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n번째 것까지의 합은 어떻게 했죠? 2분의 n
첫 번째 거 더하기 맨 마지막 거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자, 핵심 1번 한번 볼게요. 성냥개비로 세로가 이렇게 두 칸씩 되게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쌓아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성냥개비가 200개 뿐이라고 했습니다. 200개 뿐 밑줄.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큰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가로로 놓인 성냥개비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단계에는 지금 7개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세놨는데 다음 단계로 가면서 총 5개가 추가돼요. 계속 5개씩 추가됩니다. 그러면 공차가 5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200개 이하가 돼야 하니까 전체 쓴 성냥개피가, 그래서 7 플러스 5 곱하기 n-1 한 게 얼마? 200 이하가 돼야 한다 이 얘기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양쪽에서 7을 빼주니까 5 곱하기 n-1 한 게 193 이하가 돼야 하는 거죠. 그쵸? 7을 빼주니까 193 이하가 된다 이 얘기죠. 근데 뭐 193 이거 왼쪽은 5의 배수가 되죠. 5의 배수. 193보다 작은 5의 배수 누가 떠올라요? 그쵸? 190이 떠오른단 말이죠. 190. 190이 만들어지려면 5 곱하기 얼마여야 돼요? 5 곱하기 38이어야겠죠? 5 곱하기 38. 그래서 여기 n에 해당하는 숫자는 39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n이 39번째 거다. 여기 그림상 39번째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로 놓인 성냥은 자 1단계에서 3개가 있고 2단계에서는 6개예요. 3의 배수네요. 그래서 39단계에는 39 곱하기 3 해서 117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핵심 1번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핵심 2번 이제 볼게요. 핵심 2번. 분수의 규칙이 분모는 3씩 커지고 분자는 3씩 작아지는데 처음으로 가분수가 되는 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n번째 분수를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자 n번째 분수가 분자는 1 플러스 3씩 커지니까 3 곱하기 n-1 분모는 1000에서부터 작아지니까 빼기 3 곱하기 n-1 이렇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위에가 3n 빼기 2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되죠? 1003 빼기 3n입니다. 자, 가분수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 분자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n 빼기 2가 1003 빼기 3n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보통 이거 2항을 해서 푼다라고 그러죠. 2는 숫자는 이쪽으로, 문자는 왼쪽으로. 그래서 6n 100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양변을 6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가 167.33 이렇게 돼요. 그래서 167보다는 커야 하니까 168번째에서 처음으로 가분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1번을 보면 규칙이래요. 30번째 분수는 이거 대분수로 써 있는데 그냥 대분수로는 잘 안 풀릴 것 같고 가분수로 고쳐놓고 하면은 보일 거예요. 가분수로 고쳐봤습니다. 3분의 2, 7분의 8, 11분의 14. 그 다음에 1과 3분의 1은 3분의 4인데 여기 분자 분모 커지는 규칙에 맞춘다면 11보다 큰 걸로 하려니까 15분의 20. 그 다음 거는 19분의 16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 분모는 4씩 커지고 분자는 6씩 커진다 이 얘기죠. 그러면 30번째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유제 2번은 각자 풀어보겠고요. 유제 4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유제 4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점을 찍어 나타낼 때 10번째 그림에서는 점이 몇 개가 이제 있는지 10번째 그림에 쓰인 점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점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점 하나에다가 원래 있던 점 하나에다가 이렇게 끝에 4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몇 개가 추가됐는지 봤더니 선생님이 추가된 점에다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놨어요. 그림의 사이즈는 키웠는데 중간에 추가된 점이 8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더 키우면서 추가된 점에다 노란색으로 칠해봤더니 또 8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8개씩 더하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갈 때만 규칙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갈 때는 규칙이 없고 두 번째 그림부터 쉽게 얘기해서 규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은 규칙이 없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실질적으로 첫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9번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10번째가 실제로는 규칙이 적용된 9번째 그림이다.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의 점의 개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죠. 거기에다가 계속 8개씩 더해져 나가는 게 9번째 그림이었죠. 그러면은 9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88에 64에다가 5를 더해서 69 이렇게 됩니다. 모든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반드시 첫 번째 거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부터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여기 단원도 특강 탐구 5번까지 숙제로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유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몇 개 추가됐는지는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로 식을 세워보면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예습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숙제 잘 해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